한국인 선교사에 의해 현지에 세워진 교육기관이 꽤 많습니다. 그런 기관 중 16개 기독대학의 연합체인 파우아가 지난 5일 제1회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시간은 이번 포럼을 개최한 파우아 강산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일 제1회 교육선교 포럼이 열렸는데요. 먼저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우아 PAUA는 Pan Asia and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저희 파우아가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파우아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해외 선교지에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 일을 보다 더 연구하고 사역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학 설립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이 운영의 적절한 원칙들 또 표준들을 정해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후대에 계승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첫 번 포럼으로 세 분의 강사님, 캄보디아의 구겐의 총장님, 백석대학의 주도훈 교수님, 네. 그리고 미국 돌트 칼리지의 심재승 교수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번 포럼이 세문안교회에서 진행됐는데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고요.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최초의 해외 교육 선교사입니다. 네. 130년 전에 연세대학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네. 숭실대학, 이화여대, 한남대학, 전주대학, 계명대학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인이 해외에 이제 이렇게 선교대학을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파우아가 언더우드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문안교회에서 첫 포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파우아가 해외 16개 기독대학의 연합체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학들이 속해 있나요? 예,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대학들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아에 몽골에 3개 대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말라위, 스와질랜드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을 밝히기 어려운 좀 네.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도 기독대학들이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발전적인 내용들이 제시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발제되고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 해외 이런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 또 네. 독특성들이 제시됐습니다. 구제 사역이나 교회 개척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국가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인들을 바꾸고 네. 그 나라를 사회 깊숙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말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학을 세워서 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 선교에 관련된 연구들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이 기독교 대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속화되기 쉽다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선교대학이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네. 선교를 잘하기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뭐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장에 뭐가 보이는 작업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선교지에서의 대학 운영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를 보면 이슬람이 도시를 점령하고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노래와 춤을 추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신학교를 세우면 신학교 졸업생들은 결국 교회 중심의 삶이 국한됩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사회의 곳곳에 들어가서 각 영역마다 네. 그 국가의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과를 가진 이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많은 나라들이 그 국제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러나 그 원조들을 받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조를 받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들의 생각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 또 운명론적인 그런 가치관에 갇혀 있는 그들의 정신을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대학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캄보디아, 몽골을 비롯해서 우리 파와 회원대학들 대부분이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없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되면 참 인생이 바뀝니다. 네. 전에는 돈을 보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뀝니다. 어떤 애들은 해외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정말 고액 그 연봉이 보장된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 박봉의 그 모교에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참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이미 도지사가 나온 학교들도 있고요. 네.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입니다. 네. 그러나 먼 훗날 우리 한국의 기독대학들처럼 장래에 그 국가를 바꿀 그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 위대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까지의 어려움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요. 선교지에서 기독학교 운영하면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참 선교지에 대학을 세워서 운영하는 건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 교계의 인식 문제입니다. 네. 오늘날 해외 선교하면 구제 그리고 또 교회 개척이 전부다라고 하는 인식이 대단히 커서 해외에 기독대학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나라의 지식인들,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독대학을 세우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교수 자원의 부족입니다. 네. 많은 대학들이 교수의 부족을 호소합니다. 네.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분들은 그곳에서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학만 졸업해도 한국어과에 가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행정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많은 황금어장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거.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아직도 많이 건강하신 분들인데 그들이 가셔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교육 포럼은 어떤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 파워에서 이제 파워 정기 포럼을 매년 한두 차례 정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적절한 주제를 잡아서 저희가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 포럼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을 감당하고 계신 만큼 선한 열매들도 많이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